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폭행 사건 이후 전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한 교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정은 기자,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네, 장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3살 난 어린 남자아이를 여러 차례 격리시킨 혐의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팔을 강하게 낚아채 격리시키는 행위를 힘과 강압을 동반한 신체 학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어린이집 내부입니다. 3살 난 한 남자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장난이 지속되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낚아채 놀이방 한 구석에 앉히고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고 울며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교사의 제압은 계속됩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격리 행위를 11차례나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호소를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하는데 뭐라고 계속 이렇게 윽박지르다가 나중에 보면 머리를 뒤쪽에 쳐박아요, 그렇게. 그거 보고 제가 정말. 어린이집 측은 훈육의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와 같이 못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설명해 줄 때 안 되는데 안 한댔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훈육의 수준을 넘어 신체학대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를 낚아채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장면이라든지 또 외진 곳에 아이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사례판단위원분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아동학대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가 없더라도 신체 또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까지도 아동학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 36살 이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또 어린이집 원장 45살 정모 씨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이모 교사가 피해 아동을 야단친 뒤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무릎에 앉히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등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3월 입학절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특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육시설은 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요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맨날 물어봐요. 근데 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대하는 거나 친구들하고 대하는 거나. 아직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맨날 물어봐요. 예, 선생님하고 잘 놀았어?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부모들이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사실상 CCTV인데요.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 전체 어린이집 3,500여 곳 가운데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은 560여 곳, 15.9%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인 21%보다도 낮은데요. 이 때문에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문의 첫 질문이 CCTV 있습니까가 됐다고 합니다. 감시한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심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래도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더 부모님들이 안심하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가 불거질 때마다 CCTV 의무화가 단골 해법으로 등장했지만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 속에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내 아이가 혹시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지 의심해볼 만한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단 아이가 어른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또는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면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고막 천공, 귓불이 찢긴 상처 같은 귀 손상이 있는 경우도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 학대를 입은 아동들은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고 어린이집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지속적으로 경계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주 큰 사례일 경우에는 아이가 뭐 다리를 전다든지 좀 자주 운다든지 그리고 밤에 자다가 자주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혼자 울기도 하고 또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학대 징후긴 하지만 그 행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학대로 또 판단하기보다는 아이를 꾸준히 관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학대를 받았을 경우도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파괴적인 행동장애를 보이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물어뜯는 행동, 실수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언어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를 참고하시면 학대 여부를 확인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